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기능사 등급은 첫 시작점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입니다. 최근 이제 단체 채팅방에서 네, 올라온 언급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게 제가 제보를 좀 받았어요. 어떤 내용을 받았냐면 지금 시설 관리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인사과에서 이제 2024년도에 네, 2024년도부터 이제 통신 분야도 설비 점검을 하는 게 의무화되기로 이제 법이 통과가 됐죠. 네, 관련 법령이 이제 입법 예고를 거쳐서 국회에서 이제 결국엔 통과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24년도 아마 예상으로는 7월부터 뭐 시행이 될 거라고 막 지금 얘기가 나왔었죠. 법제처 사이트에서도 이미 언급이 됐었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 내용을 접한 기업의 이제 인사과나 이런 데서 담당자분들이 정보 처리 기능사하고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 네, 이거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취득을 해와라. 네. 이런 어떤 요구사항이 지금 막 생겼다고 해가지고 막 지금 부랴부랴 책을 사서 막 필기부터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 단톡방에 한 분 계셨어요. 예, 단체 채팅방에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좀 제가 언급을 좀 같이 겸사겸사 할 겸 이번에 좀 몇 가지 떠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단 얘기겠죠. 맞죠. 이게 결국에는 이거 이제 의무 점검이 실행이 되니까 야,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취득해 와라. 그렇게 요구사항이 지금 이제 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기능사 등급의 첫 시작점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타이틀로 이렇게 잡은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선 현장에서, 자, 기능사 취득해 오세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는, 지금 막 기기 자격증, 뭐 전기 자격증 하나씩 취득했더니만 이제 또 통신도 이제 무조건 요구하네. 이러다 보니까 야, 또 통신 분야 쪽 인정되는 거 정보 처리 기능사랑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 또 둘 다 준비해야 되네. 네,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있나 봐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제가 한 분만 지금 이렇게 본 케이스지 실제로는 아마 더 많은 비슷한 상황에 지금 놓이신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사실 이제 이제 문제 공개 문제 복원 영상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기능사 등급을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앞서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처럼 이런 사례가 실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기능사는 굉장히 이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됐다. 네. 그러니까 기능사 등급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왜냐?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 그런 거죠. 나중에 산업기사 응시 조건을 갖추거나 또는 뭐 기사 응시 조건을 갖추려면 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거를 이제 기능사 취득 후 뭐 경력 1년 뭐 이런 식으로 맞춰서 이렇게 나중에 응시 조건이 갖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첫 스타트는 기능사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능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고등학생분들이나 또는 뭐 중학생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응시 가능한 게 기능사뿐이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물론 특성하고 제외입니다. 과정평가형 예외예요. 예. 사실 이제 과정평가형은 이제 고등학생 신분으로도 응시가 가능하죠. 네, 이건 예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 검정으로 치는 접근법에서는 어쨌든 뭐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이 나중에 산업기사 응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능사를 되도록이면 취득을 하는 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영상 올렸던 시설공단인가요? 인천시설공단에서 그 고졸자 채용 전형으로 실제로 기능사 가산점 이거 언급이 됐었죠. 2개 종목.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그 필요합니다. 분명히. 언제 써먹을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 설명드리는 겁니다만 여유가 있을 때 좀 한 살이라도 더 젊고 여유가 있을 때 꼭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취득을 해 놓으시면 좀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좀 강조를 하려고 제가 영상을 지금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중에 잘 나와 있는 출판사 책도 있고요. 근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많으니까 공부를 이제 하시는 계획이나 이런 걸 잘 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은 꼭 사설학원이나 국비지원센터를 꼭 방문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 저도 경험자라서 그러지만 이게 혼자 공부한다는 거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혼자서 뭔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그 일정 관리나 그런 통제력을 얼마나 뛰어나게 발휘하느냐 정말 그 자기 의지에 달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거와는 완전 관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학원을 다니는 거는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귀찮아도 억지로 몸을 이끌고 가는 거지만 혼자 집에서 만약에 공부한다 그러면 에이 귀찮아 오늘은 그냥 건너뛸래 맞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전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는 공부 방법의 스타일을 꼭 찾으셔서 노력을 해서 찾으셔야 되고요. 일단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가서 기능사 등급을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럽니다. 야 기능사 그 어디다 써먹냐 막 자꾸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이 커뮤니티에 많은데 저는 다 그냥 다 개인의 어떤 생각의 의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기능사는 중요합니다. 근데 저만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거는 뭐 다른 출판사 얘기입니다만 저 옆 동네 전기 자격증 있죠. 전기 자격증 강의로 유명한 저 다산에듀 출판사 있죠. 거기 담당 강사분들도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전기 기능사도 기능사 등급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더라. 왜? 나중에 그 상위 등급에 해당되는 전기산업기사나 뭐 전기기사 공부하는데 전기기능사 내용이 다 포함돼서 들어가잖아요. 맞잖아요. 물론 제가 전기 자격증을 준비를 안 해서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핏 영상을 봤던 기억에 의하면 분명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동영상 봤던 것 중에. 저도 다산에도 그 출판사 영상을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종종 시청을 하는데 그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전기뿐만이 아니라 통신도 같다고 생각해요. 여기 IT 분야 쪽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볍게 보고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신중하게 잘 고민을 하셔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준비를 좀 미리 해두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있다더라. 이런 관련 사례를 제가 이렇게 정보 공유 차원에서 업로드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격증 준비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내실 있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꼭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뭐 카카오톡이나 전화 상담이야 언제든 요청하면 뭐 질문글 남기시면은 뭐 저도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고, 저 말고도 더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네트워킹을 좀 발휘하셔야 돼요. 이 준비 과정이 많이 과거보다는 힘들어지긴 했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출제 난이도도 뭐 얘는 예외라고 치고, 정보기기 운영기능사는 사실 별로 그렇게 학습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관건이 되는 건 얘가 학습량이 좀 많아서 그렇죠. 정보처리 기능사 좀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 수집도 충분히 하시고, 잘 모르시겠으면은 이것저것 막 질문도 하시면서, 최대한 내신 있는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좀 설명드리면은, 정보처리 기능사는 2026년도에 분명히 개편한다라고 했죠. 물론 이 정보기기 운용기능사도 개편을 합니다. 과목이 이제 법령 관련된 게 빠져요. 26년도부터는. 그래서 문제 과목이 조금 변경되는 사항이 있고, 정보처리 기능사는 이제 아예 또 갈아엎는 과정을 또 겪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험 횟수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남은 건데, 이게 8번 남은 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이게 응시기회가 8번 남았다는 얘기는 이제 타임 리미트입니다. 타임 리미트. 딱 2년 남은 거죠. 필기 합격하고 유효기간이 2년이죠. 그러니까 그 작업형으로 전환되기 전에 정보처리 기능사라는 명칭으로 남아있을 때 빨리빨리 합격해 두시는 걸 저는 권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